안녕하십니까, 이순희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중국의 그 전역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장성과 후난성, 장시성 등 남방 지역에서 시작된 정전 사태는 광동성과 그 내이멍구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도 이제 이런 정전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쓰촨성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장성은 중국 수출 그 중소기업이 밀집된 곳입니다. 윈저우와 닝보, 이우 등 이런 굉장히 잘 사는 동네인데 이런 도시에 산재한 중소기업들은 올 연말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하라는 그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그 가로등과 화장실의 등불까지 지금 끌 정도로 중국의 전력은 매우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광저우와 선전 등 세 개의 공장으로 불리는 광동성에서도 21일 자정 이후에 예고 없이 1시간가량 그 정전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그 샤워 도중에 불이 꺼져서 낭패를 당했다 이러고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다고 했고 가로등에 불이 꺼져서 귀갓길이 무섭다고 하는 등 이런 불만들이 그냥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정전 사태는 중국에서 매우 보기 드문 일입니다. 중국은 WTO 가입을 2001년도에 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WTO 가입을 한 이후부터 중국의 경제는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발전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규모적인 이런 정전 사태는 없었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전력 공급 능력은 부족하지 않은데 그 수급 조절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에 따른 여파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중국은 발전용 석탄의 그 36%를 호주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 4월에 코로나19 진원지에 대해서 국제조사를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8월부터 이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줄였습니다. 이후에 최근에는 이제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을 완전히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 감소는 석탄 가격을 올렸고 또한 전력 회사들은 석탄 재고 물량이 이제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이제 연료 부족에 직면한 발전소들이 전원 공급을 끊으면서 이번 정전 사태가 중국 전역에 대규모로 벌어진 것입니다. 중국은 호기롭게 호주산 쇠고기와 양고기 그리고 보리와 와인, 석탄 등에 대해서도 아주 수입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이렇게 중국 전역에 정말 이 추운 겨울에 정전 사태가 벌어지는 이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추운 겨울이면 이제 양고기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고기는 이제 다양하게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또 샤브샤브를 해 먹기도 하고 이런 양고기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양고기 역시 지난 10월부터 큰 폭으로 중국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양고기가 12월에 들어서는 작년 동기 4.1%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양고기는 중국에서 절반가량을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호주산 양고기 수입을 끊으면서 당연히 이제 그 양고기 가격이 또 오른 것입니다. 중국이 이제 정치적인 갈등을 빚는 상대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가하는 건 정말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일본은 지난 2010년도에 센카쿠 열도, 중국 면허 따오이따오 그 영유권 분쟁으로 보복을 당했습니다. 또 노르웨이는 그 중국 반체제 인사 류샤오바오에 대한 에게 이제 노벨 평화상을 줬다는 이유로 연어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우리도 사드 보복으로 중국에 크게 시달려 왔습니다. 중국은 주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겨냥합니다. 그래야 보복 효과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대중 무역 의존도가 25%를 전후합니다. 그러나 호주는 30%를 넘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쉬운 상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호주산 광물과 식량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제철 산업의 그 필수 원료인 철광석은 수요량의 62%를 호주에서 수입을 합니다. 호주가 그 철광석 수출을 통제하면 중국 제철소는 그 문을 닫을 형편이 됩니다. 양패구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싸움을 하는 양쪽은 이기든 지든 아무 소득도 없이 상처만 입는다는 뜻입니다.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 호주가 입은 피해도 크지만 중국도 그에 못지않게 피해가 크게 있게 됩니다. 중국은 사사건건 신경을 건드려온 미국의 그 태평양 동맹국 호주에 대해서 혼을 내고 싶어서 이번에 이런 조치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단이 마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호주가 느긋한 분위기입니다. 호주 정부는 아직도 중국에 대한 철광석 수출 금지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 그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를 보면 일본은 중국식 보복 외교에 대한 모범적인 대응 방법을 보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첨단 그 기술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그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냉정하게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일본 관광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일본은 비축 히토류로 버티면서 그동안 호주, 미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지로 히토류 수입국을 다변화시켰습니다. 히토류 대체 금속 개발과 또한 심해 히토류 탐사 등 그동안 준비해온 수입국을 다변화했습니다. 그 대응책을 차곡차곡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보복을 가한 데 대해서는 WTO에 제소까지 했습니다. 결과는 중국의 완패였습니다. 한때 90%에 달했던 중국의 일본 히토류 시장 점유율은 현재 48%로 하락했습니다. 값싼 중국산에 밀려 그 생산을 포기했던 나라들이 히토류 생산을 재개하면서 히토류 국제 가격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히토류 업계는 대규모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WTO 분쟁에서도 중국은 패소를 했습니다. 중국의 보복 외교는 단순히 습관적이고 다분히 습관적인 것 같습니다. 또한 조건 반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상대국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습성을 알고 차분히 대응한다면 제풀에 중국은 지치는 그런 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쉽게 굴복한다면 두고두고 같은 식의 굴복을 중국으로부터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지금 미중 외교에서 크나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시진핑은 지금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미국은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호주와의 외교 갈등에서도 중국은 완전히 지금 이렇게 중국 전역에 정전 사태가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중국이 굉장히 위기에 처한 이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도 중국과의 외교에서 굴복하지 말고 어느 것이 옳은 방법인지를 차분히 찾아서 이런 일본이나 호주에서 이렇게 대외 외교에서 이기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 이수님 TV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